깨끗한 정치인의 대명사처럼 군림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 생명이 마침내 끝장났습니다. 명태균 씨와의 밀실 거래와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후원자를 통해 대납하게 만든 혐의로 법원이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 시장직 상실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오세훈 시장이 범행을 주도하고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철퇴를 내렸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에서는 특검과 법원이 오세훈 시장의 3,300만 원 대납 혐의를 어떻게 밝혀냈는지, 그 충격적인 법정 판결 내용과 과거 깨끗한 정치를 외치며 자신이 직접 만들었던 이른바 오세훈법에 스스로 걸려 무너지는 비극적인 자승자박의 현장을 연속해서 공개합니다. 그리고 오세훈의 유죄 선고로 인해 여야 정치권의 서울시장 재선거 시계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명태균 씨가 직접 언급한 유죄 판결 이후 웃음 짓는 자들의 실체까지 아주 정밀하게 파헤쳐드립니다. 잠시 후 펼쳐질 법정 공소 사실과 정치권의 숨막히는 폭로전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핫한 뉴스는 오세훈 시장 1심의 이후 정치적 여파인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저희가 법조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뭐 될지에 대해서 보다는 이후에 정치적 여파를 좀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이 오세훈 1심 이후의 어떤 지금 상황이라고 하는 게 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약간 아까 정무승 교사 말로는 오늘 만난 국민의힘 패널들의 광대가 다 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광대 하더라고요. 승천. 분위기 좀 어때요? 예. 아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 문 닫고 웃는다. 네, 그런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댓글창에 보면 여러 정치인들의 이름이 네.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썸네일에 암흑의 정치인 준비하시오. 이런 거를 써놓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명태균 씨도 7월 5일 날 SNS에 올려가지고. 6월 5일. 네. 7월 5일 아니에요? 유죄 나오면 누가 기뻐할까? 아, 그게 7월 5일입니까? 네, 제가 죄송합니다. 예, 누가 예. 기뻐할까? 예, 1번 예. 나경원, 2번 이준석, 3번 장동혁, 4번 한동훈, 5번 홍준표, 6번 이재명.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넘버링을 예. 해가지고 예. 투표를 하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1심 유죄에 대해서는 명태균 씨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국감에서 서울시 국감 때 생각해보면 오세훈 시장 한마디도 얘기를 못하고 명태균 씨가 막 펄펄 나르면서 그거 말해보세요. 김영선 전 의원 뭐 보냈어요. 아유 진짜 이러면서 명태균 씨도 오래 하셨으니까. 예, 그렇게 이제 비판했던 거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이 후폭풍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 같고 633 원칙에 따라서 적어도 내년 2월 말까지는 정해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4월 7일 아니면 늦어져도 내년 10월에는 보궐선거 그러니까 재선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권성동 의원도 지금 재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빅2의 이제 선거판이 원래 선거가 없는 그러게 우리가 맨날 2년 동안 선거가 그렇습니다. 없는 해라고 했는데 내년에 이제 센 선거판이 열리게 됐다. 저는 서울이면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전국에서 딱 하나 있었어요. 강서구청장. 예, 김태우 씨가 출마했던. 윤석열 씨가 무리하게 다시. 그렇습니다. 그때 내보내면서. 국민의힘이 아주 그냥 당대표부터 시작해 밥도 강서구에서 먹어라. 그런 정도에 이제 내려올 정도로 뜨거웠던 선거 현장이었는데 아마 내년 서울시장 선거가 굉장히 뜨겁지 않을까.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야, 그렇네요. 이 정권의 또 여러 가지가 이게 결정되는 선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올렸다라고 하는 페이스북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세훈 유죄 선고되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요? 1번 나경원, 2번 이준석, 3번 장동혁, 4번 한동훈, 5번 홍준표, 6번 이재명. 이렇게인데, 자, 우리 하영 기자님, 이 중에 누굽니까? 그 중에요, 역시, 장암흑이겠죠? 장동혁으로 보이고요. 오늘 국민의힘 분위기를 보면, 역시 오세훈은 외로웠다. 외로웠고, 당권파에겐 장동혁만 보인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권파 쪽에서는, 내놓고는 얘기 못합니다. 내놓고는 얘기 못하지만 그러게 사법 리스크 있었잖아. 컷오프 했어야지. 이런 이야기까지 자기들끼리는 하고 있는 본인들끼리 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보이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최근에 당대표 체제를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권력 구도 자체를 바꾸자. 체제 자체를 바꾸자 하면서 차라리 이럴 거면 당대표 없애자. 이런 이야기도 오가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이런 분위기에서 오세훈 시장 판결이 이렇게 나온 것을 두고는 당권파에서는
뭐 겉으로 나오는 메시지는 이거는 탄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지금 역시 장동혁의 시간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장동혁. 하는. 장동혁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파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보다 그냥 장동혁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말은 안 하고 사실은 이제 물밑에서 속삭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경원 의원이 가장 웃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명태균 씨한테 요구했던 것도 나경원을 이기는 여론조사를 달라고 오세훈 시장에. 당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정치 낭인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정치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디딤돌이 됐던 게 김영선 의원이었잖아요. 김영선 의원한테 나 명태균 연락처 좀 알려줘. 그래가지고 명태균 씨 연락처를 알아서 본인이 먼저 컨택을 한 거예요. 그래놓고 모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실상 명태균 씨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이런 행위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죠. 거기에 일정 정도 이제 명태균 씨는 이제 앙심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분노?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받아가지고 서울시장 대놓고 뭐 본인이 또 그런 글을 올려요. 명태균 씨가 맞아요. 촌놈한테 도움받아가지고 당선된 게 그렇게 창피하냐? 뭔가 모멸감을 느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사람이 그렇게 도움 받았으면 그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그렇게 도와준 사람한테 모멸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 인간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오세훈 시장이 이제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금수만도 못한 짓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나선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니 감옥 가기 전에 저한테 전화했다니까요. 명태균 씨가. 그 법정 구속되기 직전에? 아니 직전은 아니고 좀 전에 장 기자님 오세훈 시장은 유죄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사실은 같이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를 확신하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그런 정도로 오세훈 시장에 대한 어떤 배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당신이 나한테 돈 받아서 시장 당선됐으면 구내식당에 불러가지고 최소한 밥이라도 한 끼 사든가 그런 것도 없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인간적 도의가 없는 사람 아니야.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시에 어떤 상대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되면 재선거 할 때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가장 유력하겠습니까? 저는 나경원 후보가 유력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아마 준비 태세에 돌입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걸 막 대놓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오늘 뭐 재판을 규탄하는 듯한 메시지 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물론 지금 지역구는 분당이긴 합니다만 박원순 전 그 희망제작소 서울시장이기도 했죠. 삼선 서울시장이기도 했는데 이제 예전에 그 뭐 소위 아름다운 단일화 하면서 두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직을 그 후보직을 양보하는 그런 기자회견으로 굉장히 이제 유명했었는데 그런 차원이라면 나도 한번 도전해 보지 할까 뭐 이런 기대감들이 있다는 게 이제 정치부 정당팀 기자들한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저는 뭐 이런 사람들이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거 굉장히 많은 정책 맥락을 띠는 1심 선고 그렇습니다. 결과이네요. 물론 뭐 이제 3심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가능성은 열려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은 이제 장동혁 체제를 이렇게 계속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 뭐 수정파에서는 장동혁 체제 더 이상 안 된다 뭐 중진 포함해서 그렇게 얘기를 나왔지만 문제는 동력이 있느냐의 문제였거든요. 이 정치적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판결 내년 초까지 확정이 되면 서울 선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대회전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동력을 확보해서 장동혁 체제를 바꾸는 계기까지. 왜냐하면 서울시장에서 1등 공신은 장동혁이고 장동혁이 없었기 때문에 오세훈이 됐다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당대표 없는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당대표가 주도하는 서울시장 선거를 한번 해보자라는 동력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근데 저는 이게 파기환송 가능성이나 항소심에서 뒤집어지려면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새로운 증거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은 오세훈이 몰랐다는 증거. 아니 오세훈도 몰랐고 그다음 최소한 이게 2021년 2월 1일 날 경남은행 입금 계좌까지 딱 떨어지는 범죄 일람표가 나왔어요. 그렇죠. 1,000만 원이 딱 들어간 거거든요. 이름 뭐 송금인 김한정 이래가지고 딱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뒤집겠어요? 이 증거들을 없앨 수 있는 뭐 이게 다 거짓이에요. 명태균 씨가 나서서 사실은 제가 여론조사 한 적이 없어요.
라거나 그러니까 천지개벽할 만한 어떤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정말 확실하게 오세훈 시장의 무죄를 입증할 만한 전혀 정말 몰랐고 아무 관계가 없고 김한정 씨는 후원회장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존재하는 사실들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가능성은 저는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그럼 거의 예. 저는 빼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소심도 그렇고 대법원도 예. 그렇고 그리고 이것은 이 소위 뭐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 당에서 말이 많네라고 했던 내란숙의 윤석열의 무상 여론조사보다는 훨씬 더 딱 떨어지는 재판이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명확하니까요. 그리고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피고인, 그러니까 오세훈은 서울시장 등을 역임하면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내용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하였고, 네. 그리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여러 이유와 주장들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오세훈 시장이 이제 정수기 광고를 했잖아요. 깨끗한 물. 예전에. 아주 옛날에. 정원 2000년대. 아이스죠. 그래요? 그 얘기해도 됩니까? 솔직히 잘 유튜브니까 브랜드 많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네. 그래서 잘 몰라요. 깨끗한 예. 뭐 그때 오변 배변 이런 예.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옛날에 오세훈 텔레비전에. 정수기. 예.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깨끗한 물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 이 사람이 뭘 했냐면 2002년에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2004년도에 오세훈 예. 시장이 뭘 하냐면 이른바 그 정치관계법 3법, 이른바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법을 냅니다. 그렇죠. 그 예. 중에 하나가 1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당선 무효형을 이제 선고받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나는 부패 정치를 청산하고 깨끗한 정치를 만든 아주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런 이미지가 그런 있는 좋은 정치인. 그런 예, 아주 예. 중도적이고 깨끗한 이미지가 있고 저 사람은 부패하고 낡은 정치인이 아니야. 이제 이런 레테르가 붙어 있었는데 명태균의 이런 여론조사로 완전히 이제 이미지가 예. 변화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뭐라고 쓰냐면 오세훈이 오세훈했다. 이거는 왜냐하면 오세훈 씨 스스로 이제 본인이 연락해서 만든 거고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것은 결국 오세훈이 만든 법에 의해서 그렇죠. 소위 오세훈이 오세훈법. 처벌받게 된 거거든요. 시작과 예. 끝에 다 오세훈이 그렇습니다. 있었다. 예, 자승자박이다. 이제 이런 이제 재발에 자기가 물려 넘어졌다. 이제 이런 평가를 받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정치적으로 부활하거나 재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명태균 씨가. 그러게 가만히 있지. 그 청새치만도 못한 입을 놀려가지고 이런 꼴을 당하느냐. 예, 참 명태균 씨가 자기 미래 외에는 잘 보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 씨도 뭐 이렇게 하면 한 달 안에 하야하거나 탄핵당한다 이렇게 썼는데 정말 딱 한 달 안에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유죄 받을 거라고 했는데 됐고 네. 본인의 미래만 잘 몰랐던 원래 게 아닌가. 자기는 잘 못 본다면서요. 네. 참 그 서울시장 선거가 본의 아니게 진짜 내년에 열리게 되면 정말 또 다른 다이나믹스가 있겠다. 저희 같이 정치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참 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기대가 크죠. 참 예. 얼굴이 밝습니다. 또 시사인도 명태균 기사를 열심히 썼기 때문에 또 이게 그렇죠. 좀 정의에 부합하는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낡고 부패한 이미지가 아니라 굉장히 깨끗하고 서울 시민들에게 소구가 있었던 그래서 5선의 서울시장을 할 수 있었던 오세훈 시장의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걸 하나를 벗겨보니 이 사람 역시도 추악한 낡은 정치인, 부패 정치인의 다름 아니었다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이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세훈 시장에게는 굉장히 큰 정치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사건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럼 보수의 미래 소위 말하는 대권주자 반열에는 그럼 한동훈 하나 남는 건가요? 오늘 당장 조선일보가 그런 류의 기사를 쓰더라고요. 그렇죠. 대권주자를 날려고 한다. 뭐 이런 지적이던데. 그래서 지난기에서는 이제 어깨뽕이 이렇게 확 올라가. 그 단어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태죠. 그런 상태로 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당 밖에 있고 그리고 벽은 장동혁 대표가 더 높이 칠 것이고 그래서 최근에도 그 조급함이 보였지만 오히려 더 조급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 토론하자 하는 거에 대한 평가를 조급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그렇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입당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발신을 하고 본인이 여론을 등에 업어야 하는 상황인데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징계 정치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 가지로 좀
수세에 몰리는 거 아닌가라는 뭐 다른 환경이 조성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그쵸. 관측도 나옵니다. 예. 오늘 저희가 김용전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 예, 예. 인터뷰를 지금 최고위원 했는데요. 출마하신. 네, 최고위원 오늘 뭐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예. 오세훈은 이렇게 날아갔고 한동훈은 내가 잡는다. 어떻게? 왜냐하면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예. 그 검찰에 무도한 조작 사건의 이제 피해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무수한 조작 사건이 진행되던 기간 중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당시 수장이었다. 그렇기 책임을 때문에 묻겠다. 이 잘못된 그 조작 기소의 마각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한동훈에게 있다. 따라서 한동훈은 내가 잡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예. 사실 그 민주당의 정치인 오세훈 시장이야 이렇게 된 거고 민주당 예. 정치인들은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이후에 어떻게 정치 환경이 돌아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 한동훈 의원 스스로도 굉장히 입지가 그래서 계속 언프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예. 뉴스공장에 김어준 프로에도 내가 나가겠으니 뭐 아무개 나오시오 뭐 서영교 뭐 나한테 계속 거짓말쟁이라고 공격하지 말고 나랑 토론합시다. 계속 이게 언론 플레이. 왜냐하면 자기가 지면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강박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제 언플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외통이잖아요. 예. 그리고 점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무소속 국회의원이 정당이 없는 가운데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본인이 이른바 이제 선이 굵은 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이런 뭐 입법 성과를 내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뭐 최근에 여론조사를 보면 보수 유권자들 안에서도 한동훈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곱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초조함의 발로로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지만 돌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깨끗한 정치를 외치며 이른바 오세훈법을 직접 만들었던 바로 그 당사자가 자신이 만든 법을 어기고 시장직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은 정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자승자박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명태균 씨가 지목했듯 오세훈의 유죄 판결 하나로 정치권 내부에서는 겉으로는 침묵하면서도 속으로는 재선거와 대권 구도를 계산하는 복잡한 셈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심 재판부는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을 가지고 오세훈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이라는 치명적인 형량을 선고했을까요? 당시 당내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와 치열하게 경쟁하던 오세훈 캠프가 어떻게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시켰는지 이어지는 정치비상구의 완결 분석 영상을 통해 그 음습한 범죄의 전말을 바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소장님 혹시 오세훈 시장 1심 법원에서 이렇게 벌금 1,000만 원 유죄 나올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습니까? 좀 무죄라고 무죄라고 생각했어요. 네. 증거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네. 명태균 씨의 진술 오락가락한 모습을 계속 많이 봤는데 명태균 씨의 일방적인 진술밖에 없고 정황적인 증거조차도 없다. 구체적인 증거 없다. 뭐 지시했다거나 뭐 승인을 했다거나 네. 알았다거나 뭐 요청을 했다거나 이러한 문자나 그런 내용들이 없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유죄가 나올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오늘 이제 재판부 판결을 제가 하나하나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정치자금법상에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 버리면은 그 예를 들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이제 특검법대로 633 규정에 의거 선거를 그렇죠. 치르게 된다. 법문에 정해져 있는데 아마도 내년 4월에 유죄가 확정되면 치러질 수 있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 이거 근데 요즘은 보궐선거를 1년에 한 번만 치르잖아요. 네. 봄에 할지 가을에 할지는 이제 그때 상황 봐서 정하는 걸로 아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년 10월 정도. 근데 이제 아까 법률가들이 있지 않을까. 법문 찾아보고 하는 얘기는 뭐 내년 4월에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그거는 이제 네. 633 원칙이 지켜질 완벽하게 경우에. 지켜진다면은 네.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6개월 지나면은 2월 달에 최종 1월이나 2월 정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4월에 보궐선거 해야 네.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피곤하네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잘 개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일단은 특검의 공소 사실, 범죄 혐의를 제기한 사실부터 좀 설명을 차근차근히 드리면은 특검은 이렇게 봤습니다. 오세훈이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 관해 명태균 씨에게 2021년 1월부터 2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비공표 여론조사 7회, 공표 여론조사 3회 실시를 의뢰하고 해당 비용 3,300만 원을
김한정 씨, 본인의 그 가까운 후원자라고 불리는 김한정 씨에게 대납을 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라고 본 것인데 일단 법원은 큰 구조상으로 오세훈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하는 구조가 성립됐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한 셈이거든요. 평론가님. 이게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과거에 여론조사 관련해서 규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횡행하던 수법들이긴 해요. 근데 거의 다 없어졌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2010년도에 네. 지방선거 뭐 광역시도지사 후보 경선할 때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가지고 제가 실무자로 조사를 하러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경험들도 있는데 민주당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제가 이걸 언제 좀 눈치를 채었냐면 바로 이 선거예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할 때 그렇습니까? 제가 그때도 방송할 때인데 제가 방송에서 그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여론조사 기술자가 붙었다. 당내 여론조사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 안철수와의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네, 보니까 네. 분명히 기술자 붙었다. 기술자 붙어가지고 당내 선거 그다음에 단일화할 때 거대 정당과 무소속이 단일화할 때 시간 끌면서 문항 가지고 이렇게 이 약간 이 작전을 쓰면은 결국은 거대 정당 후보가 되어 있다. 이기게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방송에서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군요. 네. 그런 말씀 해주셨다는 건데, 근데 지금 오세훈 시장의 그런 확고한 지위를 생각하면은 2021년 재보선 할 때 도대체 어떤 선거 국면이었길래, 어떤 구도였길래 이렇게 여론조사에 급급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당시에 찾아보니까 나경원 후보랑 양강 구도를 그렇죠. 당내 경선에서 네. 형성하고 있던 게 맞는 거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저도 평론할 때인데, 근데 저는 오세훈 시장이 당연히 뭐 서울시장 국민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방송에서 당시에? 그렇게 예. 경쟁력 차원에서는 뭐 비교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여론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네. 그냥 뭐 세부적인 거 말고 이 판결 내용들을 쭉 보면은 이 재판부가 범행 동기를 인정하는데 그렇죠. 어떠한 그 서술어를 썼냐면 느꼈다, 볼 수 있겠다, 보인다 이런 식으로 추측에 의한 판결을 한 것으로 좀 네. 보여져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합당한 판결인가 네. 그렇게 좀 의구심을 제시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그 구체적인 사안을 좀 풀어드리면은 네. 그 범행 동기를 어떻게 인정을 했냐. 오세훈 당시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영향력이 큰 김종인 당시 비대위원장과의 마찰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당내 지지 세력 확보 필요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는 거고, 당시 본경선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100%, 예비경선은 당원 20, 여론조사 80%로 치러졌는데, 일반 시민 상대로 이제 본경선 자체가 100% 결정되기 때문에 공표용 여론조사도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에 따라서 김종인과 친분이 있고 선거 전문가로 소개를 받은 명태균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경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줍니다.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고요. 명태균이 이제 선거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실제로 선거에 정통한 전문가는 서울에 훨씬 많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작전을 쓰는 사람들이 이미 없어진 상태였어요.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는. 근데 이 판결의 근거에서 보자면 명 씨는 지방에 근거하고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아름아름으로 해왔다라고 짐작이 가는 거고요. 제가 기억하는 2021년도에는 나경원 후보가 초반에 저는 여론조사에서 잘 나왔어요. 오세훈 네. 시장을 앞섰던 걸로 알고 있고요. 기억을 하시길. 기억을 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박영선이었어요. 단일화 이슈가 뜨기 전까지는 박영선 후보가 하다못해 1, 2%라도 오세훈과 안철수, 나경원 등에게 이기는 걸로 나왔었어요. 아하. 근데 여론조사가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이 범야권이죠. 그 당시에 국민의힘 계열이 야권의 단일화를 가정한 여론조사가 돌아요. 자, 국민의힘과 안철수가 단일화를 하려고 합니다. 또는 나경원과 누가 단일화를 하려고 합니다. 이러이러한데 누구를 찍으시겠습니까? 아, 그렇군요. 네.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단일화에 관심이 없으니까 전화를 끊어버리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단일화에 찬성하는 범야권 후보들의 지지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단일화에 적극적인 후보들에게 더 여론조사가 우호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설문지
작업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때 판단을 했었어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네.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2021년 4월 7일 재보선을 앞두고 1월 20일부터 29일 상간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당시 오세훈 후보가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 조사에서 나경원 후보가 오세훈 후보보다 앞선 결과가 발표가 됐고 나경원 후보에게는 여성 가산점도 10%가 부여된 상황이었다. 선거 캠프에서도 나경원 후보에 비해 열세라는 인식이 있었고 이에 따라 오세훈이 자신의 강점인 일반 시민 대상 지지도를 어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여론조사를 재판부가 지목을 한 건데 예비 경선은 2월 3일부터 4일까지 있었고 사자 구도였던 본경선 물론 나경원과 오세훈의 양강이연 구도였는데 그것은 이제 3월 2일부터 3일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여론조사 필요성이 본인에게 우호적인 여론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을 재판부가 좀 인정한 상황인데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경선 결과를 보면은 여성 가산점 10%를 반영 후에도 오세훈 시장이 41, 네. 나경원 36이었단 말이에요. 41대 36이었다. 네. 최종적으로 이거 가산점을 줘도 이게 5% 정도 차이가 난 거거든요. 그 가산점을 안 줬으면은 대략 한 8%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 가산되기 때문에. 예. 근데 무리하게 이렇게 명태균 씨 듣도 보지도 못하고 그냥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만나봐 그러고 네. 김영선 전 의원이 한번 만나주세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 가지 여론조사 작업을 했다? 도저히 뭐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만큼 네. 일단은 후보자로서 약간 좀 쫄린 상황이지 않았을까. 초반에는 앞서가지 않았어요. 예. 초반에는 그렇죠. 예. 제가 이걸 뭐 어떤 작업이 들어갔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다만 제가 기억하는 부분들은 오세훈 후보가 낮은 여론에서 시작해서 굉장히 선거운동을 잘하면서 치고 올라갔다. 아, 선거운동을 잘하면서 올라갔다. 상승 예, 국면이었다. 이슈를 네. 잘 만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단일화 이슈를 잘 만들었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거기에는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 당직을 뭘 맡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 당시 이준석이 대표가 아니었어. 대표는 아니었고. 대표는 아니었는데 네. 김종인 체제에서 당직을 맡으면서 그때 방송 왕성히 할 때인데 단일화 이슈를 띄우고 그렇게 하면서 잘 받아먹고 이렇게 하면서 나경원 제치고 안철수 제치고 마지막에 박영선까지 제쳤던 그런 엄청난 상승 곡선을 이어갔다라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 소장님의 말씀도 이릉타당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당시 네. 상황을 복귀하다 보면은 결과값으로 그런 표 차이로 오세훈 후보가 이제 후보가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법원이 여기서 이제 여론조사의 동기만 설명한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후원자라고 불리는 김한정 씨가 명태균한테 3천만 원을 왜 보냈을까? 여기서 이제 그 문제를 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오세훈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 대가성. 이런 식이다. 네. 이런 식이고 그렇게 그 중에서 3천 중에 2,100은 혐의가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면모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근데 그게 명확한 어떠한 김한정 씨의 증언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세훈 씨가 김한정 씨에게 야 저기 여론조사 비용 좀 당신이 좀 줘. 아, 명시적으로 네.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네. 없고 김한정 씨가 사실 맞거든요. 저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비용 저보고 대납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줬어요. 이렇게 증언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냥 정황상의 증거를 소설식으로 깨워 맞춰가지고 이렇게 예. 유죄 판결 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김한정 씨가 아니 내가 이렇게 보니까 명태균 이렇게 불쌍하게 왔다 갔다 하길래 차비나 좀 이렇게 챙겨주려고 하다가 김영선도 좀 챙겨주라고 하고 예. 뭐 김종인하고도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시에 유력한 대선 후보로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도 친하게 지내는 것 같고, 그 내가 챙겨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내가 돈을 줬다. 이런 식으로 증언을 했거든. 적으로 그렇게. 그런데 그거 아닌데? 내가 보니까 이거는 여론조사 비용인데 네.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생각도 재판부가 설시한 내용들 제가 판결문 전문은 못 보고 네. 제가 취재한 바 오늘 법정에서 낭독한 내용을 근거로 설명을 드리면은 재판부는 이런 점에 주목을 했던 것 같아요. 김한정이 모 변호사와 면담하며 진술한 내용이 관련 메모에 기재가 돼 있는데 네. 거기에 누가 연락한 것인지는 물음표가 쳐 있지만 어쨌든 만나봐라. 아이디어에 도움이 될지 모름이라고 기재가 돼 있다는 겁니다. 김한정은 자발적으로 명태균을 만난 게 아니라
요청을 받고 오세훈 또는 강철원의 부탁을 받고 명태균을 만난 취지를 그렇게 적어놓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 명태균과의 나눈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물적으로 확보한 증거를 통해서 보니까 1월 여론조사가 일부 시행됐던 1월까지만 하더라도 대화 내용이나 그 말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손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본 적도 없는 명태균을 상대로 김한정이가 1,000만 원을 입금을 한 것은 순차적으로 3,000원 입금했으니까 네. 입금한 부분은 요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누군가의 부탁이 있었기 때문에 입금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000 중에 일단 1,000만 원은 유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자, 본 이제 겁니다. 네. 1,000만 원하고 3,300만 원이잖아요. 네. 용돈을 주고 활동비를 주는데 3,000만 원 줄 수 있다고 칩시다. 네. 손이 크니까 3,300은 뭐예요? 이거 부가세죠, 부가세. 뭔가 이제 그렇지. 부가세. 부가세. 네. 그렇게 이제 의심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1,000만 원을 강혜경 씨 계좌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돈을 계좌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해보면은 네. 이것도 무슨 일과 관련돼서 대가의 경비로 지출한 것이다 네. 라는 의심을 살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다만 우리 장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의 지시 여부, 인지 여부 이 부분은 아직은 명확한 증거가 있다라고 뭐 볼 수는 없는 그러니까 장 소장님은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그러니까- 계신 네. 거고 실제로. 네. 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한 것처럼 그렇게 의심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의심만 갖고 그리고 그 지금 감옥에 가 있는 명태균 씨 범죄자의 말을 믿고 네. 유력한 대선 주자이자 서울시장인 현직 서울시장이 현직이죠. 얼마 전에 당선된 사람이죠. 거짓말을 네. 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다라고 규정을 해서 이런 식의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번에 그 판결 내용을 간접적으로 전달 받으면서 좀 알게 된 사실인데 예를 들면은 김한정이 입금한 550만 원에 대해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은 김한정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이 특정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2월 5일 날 550만 원을 지급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야 되잖아. 김한정 예를 들면 그 돈을 자기가 보려고 준 거면. 근데 17일이 돼서야 받는다는 거예요. 5일 날 입금했는데. 근데 그 사이에 강철원 같은 경우에는 2월 5일자 여론조사를 9일에 이제 다운받고 이후에 이제 여론조사 2월 15일 날 공표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정이라는 사람이 순수하게 자기가 명태균을 돕고 받아볼 목적이었다면은 그렇게 시차를 두고 늦게 받을 이유가 없는 거고 그 사이에 강철원이 아무 관여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그 조사를 돈 낸 김한정보다 먼저 받아보는 게 판사의 상식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런 식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강철원이 막 명태균 씨를 재촉해가지고 저기 김한정 씨는 저기 빼고 나한테 먼저 달라고. 네. 네. 그러니까 그러한 명백한 어떠한 문자 주고 받았든지 아니면 지시한 내용이 있었다라면 모를까. 네. 보통은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여론조사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러면 끈대려고 이렇게 막 먼저 넘겨주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알려주는 경우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네.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요. 그 정치적인 리스크를 이제 법원의 판결이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법원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저 같은 이제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요때 당시에 작전 세력이라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명태균이 성공을 보인 게 오세훈의 선거라고 하면 그렇죠. 그 이후에 이것 때문에 이준석을 만나게 되고 김건희를 연결하게 되고 더 큰 인물이 네 있었다. 그렇죠. 윤석열까지 만나게 비슷해요. 되는 이게 게 전부 다 당내 선거와 여론조사를 가지고 어떤 이 작동을 했다라는 네. 것 아닙니까? 비슷한 이제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 명태균이 먼저 접근을 했든 오세훈이 먼저 접근을 했든 그건 중요치 않은 거고 앞선 이제 선거에서 윤석열과의 관계성을 입증할 때 묵시적 합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관건이었는데 저는 두 사람의 의견이 맞았기 때문에 지금 오늘의 결과가 네. 나왔다 이렇게 볼 수밖에 그러니까 없다고 다 보거든요.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뭐 의뢰할 수도 있고 뭐 받아볼 수도 있고 하도 그런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정치권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많지, 우리가 그런 여론조사 거는. 했다고 막 네. 갖다 주는 우리는 사람들도 없어요. 있고. 아 그래요? 우리는 예. 공짜로 해주는 거 없어요. 배신자. 우리는 아예 없었어. 없어졌어. 진짜 없어졌어. 아니, 저도 과거에. 과거 옛날에 예. 2014년 이전에. 그때는 그렇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납 부분이잖아요. 대납.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그냥 여론조사 나 궁금해요.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내줬어.
이거는 죄가 안 되잖아. 뭔 죄가 돼 이게? 돈 주면 되지. 돈 주면은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된 거잖아요. 거지. 예.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것을 특검에서 기소를 한 건데 그 돈을 대납하는 과정 중에서 어쨌든 오세훈 시장이 김한정 씨에게 대납 좀 해줘라 라는 그러한 증언, 정황적인 증거, 김한정 씨가 맞아요, 오세훈 씨가 그렇게 나한테 지시했어요 네. 라는 증거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에이, 오세훈 시장이 주라고 했겠지 뭘 그러면서 이렇게 유죄 때리는 게 맞냐.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판결문 원문을 한번 보고 나중에 토의는 해봐야 돼. 왜냐면 네네네. 제가 지금 이렇게 취재를 한 내용 같은 경우에도 법정에서 이제 판사가 구두로 얘기한 부분들 중에 일부만 이제 소개를 한 거니까 자세히는 좀 판결문을 네, 봐야 될 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결국은 양형이 상당히 중요했고 그러네. 왜냐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은 선고를 다시 치러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판사의 마음이라는 것은 네. 100만 원 언더로 할 것인가 위로 할 것인가의 선택이었는데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정치자금 부정수수는 1인 1표 민주정치를 건전하게 하는데 처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한정으로부터 대납받은 것으로 보이는 2,100만 원은 또 결코 작지 않은 돈이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후보자 의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것으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가 안 됐는데 후보자가 의뢰하는 여론조사라는 게 확증이 된다면 그것 자체도 처벌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읽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정치자금법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제 범행 이후에 특검의 조사라든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여러 가지들이 판사가 보기에는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다고 한 것이고 함께 기소가 된 강철원 전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으로 더 적게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김한정 후원자 같은 경우에는 벌금 500만 원으로 그보다 이제 오세훈 시장보다는 적고 강철원 부시장보다는 많은 양형을 선고했다. 그러니까 이러려면은 주도자가 오세훈이에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자 명태균한테 강철원하고 김한정 딱 불러다가 자 저기 여론조사 좀 받고 네. 돈은 네가 주고 알았지? 네. 그리고 여론조사 오셨으면은 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그렇게 작전 오케이? 이런 정황적인 증거,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지 이렇게 판결 내리지. 이게 아닌데 어떻게 이제 이렇게 결과론 저 이익은 오세훈 시장의 이익으로 이제 기속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러잖아요. 여론조사 해도 돼요. 비용 줘도 돼요. 다만 그걸 공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당내성에 공표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몇 번 공포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표 여론조사 네, 있다는 공표 거죠. 여론조사 있다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태균이 하던 그 작전의 영역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판사는 공표 여론조사는 일반 시민 베이스로 지금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그렇죠. 이런 전제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주의 여하간 위반이 우리 훼손이지. 실제로 장수영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2심에 가가지고 이 결과가 뭐 뒤집힐 뒤집힐 수도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다만 법조를 오래 출입했던 경험칙에 네. 의해서 보면은 네. 사실 이렇게 일부 유죄 나온 판결 있잖아요. 뒤집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차라리 3,300 전부 유죄면 유죄와 무죄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어. 쉬운데 판사가 이거는 무죄, 이거는 유죄로 써놓으면 그거 참 유죄 무죄 맞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것도 판결 구조가. 웃기잖아요. 네. 근데 여론조사 10건 중 5건은 비용이 대납됐다. 왜 5건만 비용 대납된 걸 인정하냐고. 그러니까 엄격한 이거를. 증명 능력을 아마 판사께서 따져보셨을 것으로 추론이 되는데 물론 그 결과는 아까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이 추후에 공개되면 그 세세하게 따져볼 일인 건데 여하튼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벌써 지금 우리 정치권에 난리가 났어요. 아 시계가 빨라지고 들썩들썩해요. 다음 시장 선거 어떻게 되냐. 네. 예를 들면 633 해가지고 2월 28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 네. 4월 7일 날 4월 7일 선거예요. 재보궐 네. 선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뒤로 미뤄져가지고 8월 31일까지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끝나게 되면 네. 10월 달 재보궐 선거로 넘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들썩들썩 혹시 보수 진영 내에서 이 선고를 보고 약간 씩 웃고 계시는 분들은 난가?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그것도 힌트를 줘 또. 난가? 우리 나경 아니 그분인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꼭꼭 또 난가 그래 또. 난가 뭐 그런 분도 아니 계실 부산을 수도 지키다가 있고. 갑자기 올라올 수는 없을 거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난가?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욕심을 오세훈 낼 선수 수 열심히 있고. 뛰었잖아요. 김재섭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쨌든 서울시장이라는 자리는 차기 대권의 제일 그렇죠. 1순위로 그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대권 후보 중에서 좀 나가고 싶어하는 분도 계시겠죠. 예를 들면은
유승민 의원이 인천대 그 자녀 이런 맞아요. 네. 취업 문제와 관련해서 네. 클리어가 되면 서울시장 선거 뭐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이런 말씀. 또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김재섭, 내가 언제 나경원이라고 했어요? 나가라고 했지. 뭐 한동훈 후보는 좀 아니라고 보시는 거고. 한동훈은 배치 달아야죠. 배치 달아야 되 그런 말씀 해주신 건데. 한동훈 후보면 한가 이렇게 했죠. 아니 근데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선거를 다시 치른다면 누가 후보로 거명될 수 있겠어요? 정원호. 현재로서는 별로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정원호 후보가 제일 뭐 다시 한번 하고 싶겠죠. 치렀으니까. 건대 동문. 아니면은 강훈식 실장 훈식이요. 나올 수도 예. 있을 것 같고 네. 아니면 박주민 의원이 아까 매불쇼 나와가지고 아니 입이 이만큼 귀에 야, 우리 걸렸더라고요. 박주민 누구 안 그래도 오늘 법정 가셨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벌써. 하고 이제 매불쇼 나와가지고 그렇지. 그냥 뭐 저 최욱 씨랑 웃고 떠들던데 하여간 좀 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좀 네. 기다려 봐야죠. 아직은 뭐 네. 두 칸이나 더 남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확정까지는 좀 그럼요. 거리가 있다라는 말씀드리지만 다만 특검법에 이게 반드시 따라야 될 규정이 아닐지라도 633이라는 원칙을 정해놓은 이상 최소한 네. 8월 31일까지는 어쨌든 판결이 대법원 확정 판결 날 수 있겠죠. 뭐 하나 꼬집자면은 우리 판사께서 친천계인가요? 1인 1표제 민주주의를 이야기하시는데 아,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예. 1인 1표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그 봤을 말씀. 때는 이 법원이 메시지를 던진 어물전 이게 썩은 내가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아. 바로 아이, 다음 주제로 좀 가보려고 지금 냄새나 냄새. 에? 그리고 그 신천지 이야기 우리 또 나중에 할 거잖아요. 네. 당내 민주주의가 당원들만의 1인 1표만으로 완성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네. 민주주의 굉장히 위협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강철님 같은 경우에는 오세훈 그때 매불쇼 출연하고 상승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지금까지도 기억을 합니다. 예. 최욱 씨가 오세훈 세탁해줬다고 비판. 저 때 진짜예요? 최욱 선배가 어떤 이제 그 별명이 생겼냐면 네. 오세욱이라는 별명이 저 때 생겼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치열했을 때 오세훈 후보가 아마 저 당시에 매불쇼를 출연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방송이 좀 잘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재밌게 하셨구나. 이 진보 네. 쪽에서도 중도층에 계신 분들은 오세훈 괜찮네라는 소리가 저 방송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최욱 선배가 연결돼서 욕을 먹고 계시죠. 예. 그리고 도시의 동부님 같은 경우에는 김한정이 수천만 원을 준 것은 오세훈과 관계없이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장 소장님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슈퍼챗 아니 여러 번 그렇게 보내주셨는데. 추측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저 100%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명확한 명확하게. 지시와 뭐 사후의 승인 증거 이런 게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 주신 거고 네? 떡국 죄형 법정주의 아니에요. 증거에 입각한 판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다라는 관심법을 갖고 판결하는 게 맞습니까? 추정의 원칙. 알겠습니다. 네. 떡국열차님은 장설조 소장님 의견 와닿지 않습니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오늘 오랜만에 우리 소장님에 대한 비판 댓글로 아, 도배가 되고 있다는 돌아왔습니다. 말씀 전하면서 네. 약해 장성철 네. 그만해 요 정도는 약해요. 그리고 수중포바다님은 손석구 닮은 구교영 기자님 항상 응원합니다. 아,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네. 마라수다님은 텔레그램 소통방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그런 증거 관계들이 있다면 판결문에 네. 설치가 잘 돼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소통방이 있다라는 네. 것도 인정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죠 명확하게 소통방을 개설했다라고 그래서 이거는 대납 인정 이건 아니지. 거기에서 명확하게 돈 좀 줘라. 우리 네. 텔레방 이거 곧 폭파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얘기 나누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는 깨끗한 정치인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후원자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게 만든 오세훈 서울시장의 충격적인 1심 유죄 판결과 그 전말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자기가 만든 법으로 불법 정치 자금을 엄단하겠다던 인물이 정작 본인의 권력욕을 위해 그 법을 짓밟고 범죄를 주도했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커다란 배신감과 허탈함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법원의 이번 시장직 상실형 선고는 단지 한 정치인의 퇴진에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음습한 불법 여론조사 공작과 불법 정치자금 거래의 경종을 울리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충격적인 진실이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힘은 바로 구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